네, 교재 13페이지.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쭉 필수지방산이 뭔가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아이코사노이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교재에 이게 뭐지? 조금 전에 사실은 필수지방산의 기능 중에 필수지방산이 아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코사노이드가 뭔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쉽게 얘기해서 생리기능 조절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생리기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에이코사노이드가. 자,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우리 몸에서 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근데 이 에이코사노이드는 호르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르몬같이 유사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죠. 호르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에이코사노이드라는 물질인 뭐를 얘기하느냐? 자, 5번을 먼저 볼게요. 에이코사노이드의 5번.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이름을 보면 트롬복세인, 프로스타사이클린, 프로스타그란딘, 루코트린 이런 물질을 우리가 에이코사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요. 자, 트롬복세인은 혈소판에 합성이 되는데 주로 혈관을 수축, 혈소판을 응고시키는 이런 기능을 해요. 혈관을 수축, 혈소판 응고. 자, 그리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은 반대의 기능을 또 해요. 응고를 안 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트롬복세인과 반대 기능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혈관이 수축되고 어떨 때는 이완되잖아요. 두 가지의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몸에서. 그럴 때 수축 같은 거 조절할 때 트롬복세인 물질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완될 때는 프로스타사이클린, 즉 기량작용. 얘네 둘이 반대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루코트리엔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얘는 주로 이제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주로 면역 관련 기능을 많이 해요. 면역 관련.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4가지 물질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 이완, 면역 관련 이런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제 요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하고요. 요 4가지가 에이코사노이드에 들어가요. 근데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봤더니 일단 탄소가 20개인 물질이 있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에이코사노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탄소가 20개인 게 아까 우리가 아라키돈산이 있었고요. 또 그림에서 아까 EPA 있었죠. 오메가6인 아라키돈하고 오메가3인 EPA. 요게 C가 20인 애들이에요, 아까. 요런 애들에서부터 이런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들어요. 근데 요 아라키돈산은 사실은 체내에서 요게 만들어질 때 뭐 갖고 만들었었어요? 리놀레산. 기억나시죠? 리놀레산. 요거는 리놀렌산 갖고 만들었잖아요. 리놀렌산. 그래서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그리고 아라키돈산 요 3가지는 우리가 아까 필수지방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필수지방산을 이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드는 전구체다. 아까 전구체는 사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이런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들 때 얘네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에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DHA는 제가 에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가 아니다, X 하자 그랬죠. 왜냐하면 요거는 DHA는 아까 몇 개였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탄소가 22개였거든요. 에이코사노이드는 20개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DHA는 에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가 아니다. 이따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다음 중에 에이코사노이드 전구체가 아닌 것. DHA는 그냥 머릿속으로 X 하고 있으면 돼요. 얘는 22개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이코사노이드가 사실은 필수지방산이 만드는 어떤 물질이라 여기서 한번 잠깐 나온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지질이 하는 기능을 봅시다. 항상 기능을 정리한 그 제목을 쫙 보시면 좋은데, 얘는 탄수화물 기능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사실은 탄수화물 기능만 쭉 정리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질은 여러 개로 이름을 좀 나눠놨네요. 그래서 중성지질의 기능 정리했고, 인지질의 기능 정리했고, 콜레스테롤 따로, 필수지방 따로, 또 오메가3 따로. 왜냐하면 이게 문제에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따로따로 다 인지질의 기능은 물어볼 수 있고, 뭐 필수지방산의 기능을 이렇게 뭐 아닌 걸 골라라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 어떤 얘기가 없이 그냥 문제에 지방의 기능 어쩌고 나잖아요? 그럼 중성지질의 기능 보시면 돼요. 네. 자, 중성지질의 기능 볼게요. 항상 중요한 기능이 1번에 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지방의 기능도 중요한 게 에너지원이구나. 에너지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칼로리 낸다. 지방 1g당. 지방 1g이 9칼로리 에너지를 내요. 근데 아까 탄수화물, 우리 지난번에 배운 탄수화물은 4잖아요. 4보다 높죠? 높으니까 농축된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얘는 똑같은 1g인데 9를 내요.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이유가 여기 문장에 있으니까 밑줄 칠게요. 탄소에 비해 산소의 비율이 낮다. 자, 탄소냐 산소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소의 비율이 탄소보다 낮다. 산소의 비율이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산화 과정을 거친다 이 소리예요. 산소의 비율이 낮다라는 소리는. 그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소리예요. 그래서 산소의 비율, 요 산소의 비율이 낮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다른 혹시라도 표현을 탄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맞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탄소, 산소 중에 낮은 게 뭐예요? 산소 비율이 낮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저장 역할로서 굉장히 훌륭해요. 저장.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너무 많으면 지방으로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고 역할 합니다. 에너지의 굉장히 좋은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저장고로서 좋은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글리코겐이 또 저장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일단은 글리코겐 저장하잖아요. 근데 얘는 저장고가 한정돼 있었죠. 간의 100, 근육의 250밖에 저장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글리코겐은요, 지가 그냥 저장될 때, 자리를 차지할 때, 단독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꼭 본인만큼의 양의 물을 같이 껴안고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자기가 100g 있으면 그 옆에 100만큼의 물을 껴안고 저장을 해요. 그런데 지방은 수분하고 같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만 단독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분 없이 단독으로, 즉